최근 정치권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선례로 지목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지난해까지 민간기업이 낸 상생기금은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상생기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오히려 농업 분야의 위기가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주목받고 있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공공투자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제적 격차를 민간 협력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코로나 확산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과 피해 계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논란이 되자 당시 정부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그 대안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도록 하고 그 돈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업 분야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생기금 출연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 원래 계획은 2016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 총 1조 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지만 지난해까지 4년간 모인 금액은 1,16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누적 목표치인 4천억 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국회와 농업계에서는 상생기금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업의 기부금 출연을 의무화하거나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보다 낮으면 정부가 직접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새로운 법들은 막 만들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법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농업계에서는 서운해하고 반발을 하고 정부를 신뢰를 못하고 있죠. 약속을 해서 10년간 1조를 만들어서 농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죠. 적극적인 기업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새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기금 출연금은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되고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입니다. 특정 프로젝트 베이스의 기금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지금보다는 좀 활성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관광과 관련된 기업이 농촌형 숙박시설 조성하는 사업에다 돈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개발해 본 거죠. 아이디어가 좋으면 클라우드 펀딩 같은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상생기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오히려 무관심에 내몰린 농업 농촌의 위기.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에 앞서 기존에 있는 제도조차 방치돼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